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우리 4월 A형 있죠? 4월 A형 ITQ 폴더에다 저장을 해 놓으셨던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십니다. 자, 한번 모두 가지고 와보세요. 파일 불러오기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 문서 폴더에 ITQ 폴더 있으시면 ITQ에서 저장하셨던 걸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문서 폴더에 있는 우리 A형 5월 1일자로 저장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드린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작업,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한번 이제 풀어보면서 차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작업 문제죠. 이게 지금 이렇게 3작업, 지난번에 피벗 테이블하고 그리고 필터, 자동 필터, 고급 필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작업, 마지막 작업이에요. 자, 마지막 작업은 이제 차트의 종류만 틀리고 이 조건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몇 번 연습을 해주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제 차트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4번 차트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출력 형태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여기서 어떤 자료를 어, 사용을 했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차트에 먼저 보시게 되면 범례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 항목 부분인데요. 이게 범례라 그래요. 이 범례가 무엇을 사용했는지 여기 보면 공유 건수하고 요리 후기를 사용을 했죠. 그러면 자료에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공유 건수 얘잖아요. 얘하고 요리 후기 요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요 레코드 요 필드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찾아야 될 게 자, 이게 범례가 항목이 뭔지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이 X축에 있는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어느 항목에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부덮밥, 명란, 마요, 주먹밥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잖아요. 요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항목은 지금 이 요리명하고 그 다음에 공유 건수하고 그 다음에 요리 후기 이 부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차트를 보고 4작업을 할 때는 자,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그거를 찾는 것이 제일 1번이다. 그걸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리명 여기 지금 항목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이게 떨어져 있죠. 요리 후기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리 후기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공유 건수까지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해보세요. 자,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문제를 보셔야겠죠?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하래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삽입에 메뉴에 삽입 메뉴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삽입에 들어가시면 이 차트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차트 목록에 여기에 묶은 세로 막정 이걸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 추천 차트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이 추천 차트로 그냥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게 추천 차트 들어가면 일단 차트의 메뉴가 이게 추천 차트하고 모든 차트 탭이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돼요. 그때 모든 차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모든 차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차트가 두 가지 종류예요. 여기 보면 하나는 이제 꺾은 선이고 하나는 막대로 돼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종류를 표시할 때는 이 콤보라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 맨 밑에 있는 콤보 얘를 선택합니다. 자, 모든 차트에서 콤보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콤보를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하나는 꺾은 선, 하나는 막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내용을 보고 이제 해보는 거죠. 자,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일단 선생님, 음, 묶은새로 막대형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하셔도 되고 먼저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목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 얘를 한번 일단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시면 공유 건수가 여기 공유 건수가 여기 색깔이 막대 그래프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공유 건수는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고 요리 후기는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또 해볼까요? 자, 공유 건수를 여기서 막대 그래프,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세로 막대형, 맨 앞에 있는 거.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해요. 여기 보시면 자, 맨 위가 자,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요리 후기는 얘가 이렇게 생긴 꺾은 선에 이렇게 표식이 있어요. 네모나 세모 이런 거. 이런 거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위에 보시면은 이제 얘를 변경을 하라 그럴 때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다 하고 해도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냥 이거 보면서 일단 바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리 후기를 여기를 눌러주시고 표식에 있는 건 네 번째예요. 네 번째를 선택하고 보조축을 선택해라. 그러면 요거 보조축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볼게요. 자, 제가 추천 차트로 들어왔어요. 아까 그냥 꺾은 막대, 그러니까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이렇게 바로 들어왔을 때하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냥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추천 차트로 들어와서 위에서 모든 차트를 선택하고 콤보로 들어와서 이 출력 형태를 보고 바로 이제 범례가 어떤 색에 어떤 막대로 되어 있는지 선택하고 또 해서 이제 꺾은 선 영우는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보고 이제 보조축을 세우라는 거 항상 여기에 보면 서식에서 어떤 걸 보조축으로 하시오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일단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일단 나와요. 자, 나왔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2번을 보시면요. 데이터 범위를 이제 이렇게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그랬는데 지금 데이터 범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자,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요. 얘는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자료들, 이 자료 중에서 요리명에 있는 자료 중에서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해주는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면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 상단에 차트 도구라는 메뉴에 디자인과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일단 디자인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차트에 대한 어떤 이제 종류를 변경한다든가 차트 스타일을 정한다든가 이런 메뉴들이 여기 차트 디자인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데이터 그룹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데이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 눌러볼까요? 데이터 선택. 자, 데이터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서 자료를 뺄 건 빼주고 넣을 건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쪽에 재고라는 메뉴가 없어요. 여기 재고라는 메뉴가 없고 이쪽에는 재고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얘하고 행렬을 전환한다 그래서 행과 열을 일단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눌러주면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행렬 전환. 자, 얘를 눌러보십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자료가 왼쪽으로 이동되고 왼쪽에 있던 자료는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제가 문제가 어디 있냐. 자, 이거죠, 선생님. 여기 흐리게 나오네요, 갑자기.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두부덮밥이 처음이죠. 그럼 여기서 두부덮밥이 있네요.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명란 마요 주먹밥이네요. 자, 명란 마요 주먹밥도 있어요. 세 번째, 시금치 프리타타래요. 네, 시금치 프리타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샐러드 샌드위치도 있고요. 궁중 잡채, 궁중 잡채 없죠? 없으니까 궁중 잡채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제거를 눌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없는 거는 선택하고 제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샐러드 샌드위치 다음에 삼색 덮밥이 나왔는데 깻잎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제거. 자, 삼색 덮밥 있네요. 그 다음 밑으로 얘를 스크롤바를 내려서 네, 파프리카, 계란찜 여기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얘를 봤을 때 네, 제가 이 화면을 자, 일단 확인합니다. 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얘 잠깐 내려볼게요. 그러면 아이고, 자,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요거 데이터 변경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 하면 얘가 데이터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거를 행렬 전환을 다시 원래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행렬 전환을 원래대로 옮깁니다. 자, 옮길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로 넘어오죠. 자, 그럼 차트를 보게 되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돼야 돼요. 자, 그럼 아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뺄 건 빼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여기 나오기 전에요.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중간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법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8번에 항상 똑같이 있습니다.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법례가 아까 제가 얘가 법례라 그랬죠, 선생님. 요게 법례라 그랬어요. 그쵸? 자, 이 법례가 얘는 똑바로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만든 내용을 보게 되면 법례가 얘 공유 건수가 내려와져 있어요. 그쵸? 얘를 얘처럼 여기 출력 형태처럼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아까 여기 지금 나오기 전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공유 건수가 있잖아요. 이게 법례가. 이게 법례죠? 이 공유 건수를 선택하고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고쳐야 될 걸 선택하고 편집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편집에 들어가서 똑같이 한 번 더 이 계열 이름에다가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자, 공유, 가로 열고, 그다음에 건수 가로 닫고 이렇게 똑같이 한 번 더 써주시면 이렇게요.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주십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얘도 법례가 출력 형태처럼 일자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시는 거 조금 정리가 안 되셨을 때 있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 지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다시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연습할 거예요. 왜 지웠냐면 항상 똑같기 때문에 한번 반복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4번이에요, 4번. 자, 그러면 선생님 묶은세로 이번에는 요거를 할 때 제가 그냥 묶은세로 막령을 해서 해볼게요. 그냥 요거 순서대로. 자, 그럼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료를 항목을 어떤 걸 사용했느냐 했어요. 자, 이게 1번이 이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공유 건수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부분을 드래그. 얘는 저기 컨트롤 키 누르는 거 아니죠? 처음엔.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요리후기 드래그. 자, 다음에 두부덮밥 있는 요리명 드래그. 자, 이 부분이 데이터로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본다면 자, 이쪽에서 문제를 본다면 자, 여기서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을 하래요. 그럼 바로 삽입해서
삽입 누르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묶은 세로가 여기 있어요, 선생님.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걸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래요. 그러면 맨 처음 2차원 세로 막대형. 이게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자, 일단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이렇게 작업해 놓고 해도 돼요. 어떤 걸 먼저 하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바로 그렇게 콤보로, 추천 차트로 들어가서 콤보로 들어갔죠? 모든 차트에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순서대로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 범위에서 작업까지 했어요. 자, 위치를, 아까는 우리 위치 아직 안 했는데요. 자, 다 만들어 놓고 요 작업을 해도 돼요.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거에서. 자, 여기서부터 작업을 한다고 볼게요. 자,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 작업 시트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그랬어요. 자, 이럴 때는 얘가 선택이 돼 있으면 자, 맨 위에 보시면은요.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차트 이동 위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요. 요거 보이시죠? 차트 이동 위치. 자, 이 위치 그룹에 차트 이동. 얘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를게요. 그리고 4작업에다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트를 여기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 제4작업 이렇게 씁니다. 제4작업 이렇게 써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새 시트에 제4작업 하고요. 확인을 누르면 시트가 여기에 제4작업이 생겨요. 제4작업. 아까 같은 경우에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차트 시트 이동을 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똑같습니다. 그럼 4작업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이거 차트만 만약에 아까 했다면 그 변경된 거로 나오는 거고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얘부터 작업했으니까. 그러면 제4작업을 끌고 이렇게 끌고 제3작업 뒤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순서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 되도록 여기 4작업 있던 걸 끌고 이쪽으로 오면 이 삼각형이 이쪽으로 여기 왔을 때 여기 조그만 삼각형이 있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얘를 끌고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이동이 되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제가 여기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요 사이에 있잖아요. 얘를 끌고 삼각형이 맨 끝으로 가도록 하면 이 순서대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 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한다면 1, 차트 종류, 차트 데이터 범위, 여기까지 했어요. 3, 위치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그냥 여기 차트 디자인의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서 요거 순서대로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레이아웃 3으로 하라 그러면 3, 스타일 1로 하라 그러면 스타일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레이아웃하고 스타일은 어디 있느냐? 자, 보면 자, 얘가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여기 레이아웃이 있어요. 빠른 레이아웃. 여기 맨 끝에 보시면 네, 잠깐만요. 자, 여기 있죠, 선생님. 여기 빠른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거. 하나, 둘, 셋. 레이아웃 3번 하라 그랬잖아요. 얘를 그냥 선택하라는 거예요. 요 먼저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여기서 선택하면 되죠. 스타일을 1번 선택하래요. 그리고 첫 번째 거 여기 차트 스타일 1이에요. 1, 2, 3, 4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또 1, 2, 3으로 나오고요. 자, 세 번째 레이아웃 3.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1번 요거 스타일 1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서 났어요. 이게 작업이 은근히 많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요. 4, 여기 지금 4번까지 했습니다. 4번까지. 자, 그 다음에 영역을 선택하라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차트 제목 옆에를 항상 누르시면 요 전체가 선택이 돼요. 제가 이 안에를 누르면 요걸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 요 차트 제목 옆에를 누르면 여기 전체는 차트 전체 영역이에요. 그래서 차트 영역이다 그러면 차트 제목 옆에를 클릭해서 얘가 조절점이 바깥쪽으로 전체가 선택이 되면 이 안에 거 선택 안 되고요. 이랬을 때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볼림의 11포인트에 채우기는 질감의 파랑 박엽질을 하래요. 그러면 그 홈에 가서 자, 글꼴은 굴림을 하라 그랬죠. 여기다 굴림 입력하고 엔터 해주고 11포인트 엔터 여기까지 하면 글꼴하고 포인트가 선택이 되겠죠. 차트 전체 영역의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굴림의 11포인트로.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단색을 넣으면 여기 깡통에서 해도 되는데 자, 얘는 차트는 요거 하나하나가 요런 거 하나하나가 도형으로 그룹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 도구에 우리가 도형 같은 경우에 색깔, 선 이런 거 바꾸려면 항상 도형 서식이라는 것에서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꾸며주는 거는 다 서식에 있어요. 그럼 서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자, 뭐라 그랬느냐면, 여기 보면 도형 스타일, 지금 보면 채우기를 질감의 파랑 박엽질을 하래요. 그러면, 자, 여기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우리가 고쳐주는 건 항상 여기서 고쳐주면 돼요. 제가 도형이 묶인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도형이 있는 쪽, 이쪽이 아니에요. 이건 워드 스타일 쪽이에요. 자, 여기서 자, 도형의 채우기는 단색으로 채우거나, 여기 단색이죠. 그라데이션으로 한 가지 색 이상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채우거나, 질감으로 채우거나 할 수가 있죠. 근데 질감으로 하라 그랬죠. 질감을 선택하고 파랑 박엽지로 하라 그랬으니까 파랑색 한번 찾아보면 얘가 파랑 박엽지가 얘네요. 그죠? 마우스를 갖다 두면 얘는 작은 물방울, 얘는 꽃다발, 얘는 파랑 가격지. 얘를 하래요. 얘를 이렇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림은, 여기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하래요. 그림 영역은 요 안에 차트 있는 곳을 클릭을 하면, 여기 안쪽에 조절점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자, 얘는 흰색으로 하래요. 그러면 단색, 흰색으로 채우는 거니까, 자, 차트 도구에 서식에 도형 채우기, 채우기는 항상 다 여기죠? 여기 눌러서 단색, 흰색 이거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차트 도구에 서식에 흰색. 자, 단색은 여기서 선택하면 되니까요. 자, 제가 흰색 선택하겠어요. 네, 흰색. 그러면 그림 영역이 이렇게 흰색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역 서식까지 작업이 끝났어요. 네, 이 점수는 다 조건을 실행했느냐, 안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차트를 콤보로 만들었을 때도 여기서부터 똑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모양만 틀리죠? 여기까지 다 작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목 서식을 하려니까 이게 제목이잖아요. 요거, 그죠? 요 조그만 거. 요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라냐면 여기요. 불림의 굵게 20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고 테두리를 하네요. 자, 그러면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자, 커서가 이 안에 있으면, 글자 안에 있으면 커서 있는 곳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얘를 선택하고요. 경계선을 선택을 해서 커서가 이 안에 안 들어가게 하고 전체를 선택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 전체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블록을 정해가지고 별도로 해줘야 되니까 글자에 다 영역을 주려면 이 도형 자체를 경계선에서 그렇게 해서 커서가 이 안에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놓고 자, 굴림의 굵게 20. 자, 그럼 홈에 굴림이죠. 자, 안 됐다면 굴림 다시 한번 써주는 거죠. 굴림, 엔터. 네, 크기가 얼마로 하래요? 20, 엔터. 자, 20 했어요. 그리고 굵게 하래요. 속성을 진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거는 얘를 선택하고 굴림에 20포인트에 진하게 이 세 개를 선택한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그리고 요 색깔은 어떻게 하래요? 흰색을 하래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여기 차트 도구 서식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요 깡통이 흰색이라면 여기서 흰색, 깡통을 흰색을 눌러주면 여기 흰색이 되겠죠. 채우기는. 그리고 테두리를 하라 그러네요. 테두리는 여기 메뉴가 없으니까 어디서 하면 돼요? 차트 도구 서식. 자, 여기서 깡통에서 채우기를 여기서 흰색으로 해줘도 되고, 여기 안에. 자, 그 다음에 테두리는 요 도형 윤곽선이 요 테두리죠, 윤곽선이. 선을 결정하는 건 다 윤곽선이에요. 그 여기 들어가서 자, 검정색 한번 선택해주면 여기 테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차트 제목을 그대로 씁니다. 뭐라고 썼나 볼까요? 자, 보면 다이어트 및 도시락 요리 현황. 그럼 여기 써볼게요. 자, 여기 클릭해서 여기를 다이어트 및 도시락 요리 현황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하면 얘도 어디까지 끝났냐면 작업이 여기까지 끝났어요. 차트 제목까지. 그러니까 7번 할 사람이에요. 7번. 기다릴게요. 다 되셨을까요? 자, 다 되셨다면 이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요리 후기 계열의 차트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아까 같으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죠. 홍보를 하면요. 근데 여기서 이때 순서대로 했다면 자, 여기서 이제 바꾸면 돼요.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여기 볼까요, 선생님? 요리 후기 자, 뭘 하라 그랬냐면, 여기 이걸 봐야 되겠죠? 얘가 꺾은 선형으로 된 게 이게 요리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리 후기가 여기 파란색이네요. 그러니까 요 얘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요리 후기 여기 파란색이니까. 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 막대가 파란색 막대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되잖아요. 자, 그때 이 막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게 나와요.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든 차트에 콤보로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미리 차트 만들 때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볼게요, 선생님. 자, 요리후기가 여기 요리후기가 뭐예요? 꺾은 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고 보조축을 하래요. 보조축을 이걸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선생님, 우리 이거 작업 안 했네요, 진짜. 그쵸? 데이터 작업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자, 그럼 이거 작업 다시 해볼게요. 자, 차트 도구에 디자인 가셔야죠,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갔죠? 여기로 들어갔어요. 자, 이거를 뭐 나중에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다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그럼 행렬 전환합니다. 행렬 전환. 그리고 아까처럼 뺄 거, 두부덮밥 있고, 명란 마요 주먹 있고, 시금치 프리타타 있고, 샐러드 샌드위치 있고, 그 다음에 궁중 잡채 없으니까 선택하고 제거. 깻잎전 없으니까 선택하고 제거.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으니까 행렬 전환해서 얘가 출력 형태가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나 보면 만든 거고, 그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 작업까지 해준다 그랬죠? 8번까지 범례명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밑으로 내려온 범례가 어떤 건가? 공유 건수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쵸?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유 건수 선택하고 편집해서 다시 써준다 그랬어요. 똑같이 공유 가로 열고 건수 가로 닫고 그리고 확인해주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면
이제 이거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얘가 이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기 표식이 있는 거꾸선정까지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늘 헷갈리시는 것이 요 부분이 헷갈려요. 여기를 이제 저랑 잘 하셔야 돼요. 여기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계열을 바꾸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바꾸는 게 나와요. 이 두 개는 한번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하셔서,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랑 같이 합니다. 자, 계열을 참조하여 표식을 이렇게 바꾸래요. 네모로 바꾸고 크기를 10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 꺾은선형의 이 부분 있죠? 요게 계열의 표식이에요. 요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뭐 세모로 바꿀 수도 있고 네모로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요거를 크기도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선생님 우리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이 표식이 그죠?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걸 이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바꾸고 크기는 얼마로 하라 그러느냐면 얘를 크기를 10으로 하라는 표식으로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식은 계열이라고 한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식을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얘가 이게 점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얘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여기 전체가 이렇게 조절점이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 점 위에서 여기 지금 여기 선택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가 얘를 선생님 계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을 바꾸는 거죠.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 데이터 계열하는 메뉴가 나타나요. 자, 그때 여기서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나타나면 깡통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깡통. 자, 들어가는 게 조금 복잡해요. 깡통. 그리고 표식. 밑에 표식이 있어요. 표식. 자, 표식 선택하고 표식 옵션이 있어요. 표식 옵션.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깡통, 표식, 표식 옵션, 그리고 기본 제공 해서 여기서 고르시고 여기서 크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요, 크기. 자, 그럼 기본 제공까지 누르고 자, 이거 순서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쵸? 적어두시면 돼요. 자, 형식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네요. 요거 동그라미에서 네모로. 크기는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10.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엔터 누르면 얘가 네모로 바뀌면서 크기도 10으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클릭 해주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얘를 X를 닫아도 돼요. 그대로 놔둬도 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기호를 바꾼다 그러면 클릭을 하고 마우스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이 계열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있는 게 계열로 들어가고 깡통 표식 표식 옵션 기본 제공 형식 크기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복잡해서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라 그랬느냐면, 이 기호를 했는데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레이블이라는 것은 얘처럼 여기 숫자가 나타난다든가, 여기에 어떤 이제 항목 값이 나타난다든가 하는 걸 레이블이라 그래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자, 그러면 레이블이 이 막대 전체에 나타나면은 얘를 클릭해서 여기 전체가 이렇게 선택해야지만 얘가 다 나타나겠죠. 근데 이 차트에는 얘만 나타났어요. 요것만. 파프리카 계란찜만.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파프리카 계란찜을 해주면 얘만 선택이 되는 거죠. 얘만. 그럼 여기만 선택된 막대 그래프만 레이블을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레이블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레이블이 있네요.
그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레이블이에요. 자,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만 여기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거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위치가 다르다고 하면 요거를 선택해 보세요, 선생님. 뭐 나타난 레이블을.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레이블이 얘가 값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여기 값이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항목까지 선택을 하면 여기 항목하고 값이 나타나죠. 이 항목을 빼면 여기 값만 나타나고 계열 이름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값만 나타났죠. 값만 나타났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얘가 요거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 두 개 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이게 두 개라고 했을 때 구분 기호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 구분 기호를 보면 만약에 줄바꿈 하면 요 얘가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니면 여기를 눌렀을 때 세미콜론 하면 얘가 형태가 여기가 세미콜론 형태로 항목이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숫자만 나왔으니까 이 값만 선택해 주면 되죠. 이렇게 값만 나타나고 얘의 위치가 지금 차트의 바깥쪽 끝이니까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운데에 나타나려 그러면 이 가운데를 눌러주면 이 값이 차트의 가운데로 들어가고 바깥쪽 끝에 하면 바깥쪽 끝, 안쪽 축에 가깝게 하면 축에 가깝게 가운데, 바깥쪽 끝, 안쪽 끝 다 되죠. 근데 이거 바깥쪽 끝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도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여기서 고쳐줘야 된다 이거죠. 이 숫자를 클릭하고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이 빈 곳에서 클릭. 여기 요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메뉴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계열은 계열은 표식을 나타낼 때 요거 할 때 하는 거다. 레이블은 요 값 위에 뭐 항목이나 값이 나타난 게 레이블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다음에는 눈금선을 파선으로 고치래요. 눈금선은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 얘가 눈금선이죠? 이 가로에 눈금선, 가로 눈금선이 있어요. 눈금선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시고 얘를 선이잖아요. 선. 그죠? 선을 파선으로 하려고 그러면 선 고치는 게 어디 있어요? 서식에 윤곽선. 도형 윤곽선이죠. 여기 선을 눌러서 여기에 보면 대시에 가면 선의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파선이잖아요. 파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을 여기서 윤곽선 위에서 도형 윤곽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시에서 요 파선을 선택한 거예요. 해볼게요. 다시. 자, 제가 눈금선을 선택하고 윤곽선에서 대시에서 파선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거 색깔이 진하지가 않죠? 아까 윤곽선 검정색 선택했으니까 이 앞에 썸네일 요거를 한번 눌러주면 검정색이 선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 됐나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는데 축을 보래요, 선생님. 축은 이게 축이에요. 자, 여기가 기본축. 얘가 기본축이에요. 이게 기본축이에요, 기본축. 그 다음에 이쪽이 보조축. 여기 보조축이죠, 여기 보조축. 이래요. 이게 축값을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축값 만드는 방법 볼게요. 자, 축이 지금 여기 있는데, 자, 얘가 시작값이 0이고요. 여기 보면 출력 형태가 시작값이 0이고 최소값이 0이에요. 최대값이 1600이에요. 그 다음에 0에서 얼마씩 변해갔어요? 400씩 변해갔어요. 그쵸? 자, 0에서 400, 400에서 400도에서 800, 800에서 400도에서 1200. 그러니까 요 사이에 변해간 값은 단위라 그래요. 단위가 400씩 변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요거 알았으니까 이제 얘를 고쳐볼 거예요. 자, 똑같으나요? 틀리죠? 자, 이 축을 선택을 하세요. 고쳐야 될 축을, 여기에. 이 축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클릭했을 때 축 서식이 나오면 바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안 나온다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다든가, 지금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다든가, 혹시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럼 여기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축 서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게 축 서식이 항상 나와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얘가 나와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혹시 안 나온다. 그럼 마우스 클릭, 축 서식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때 최소값이 얼마였어요? 0이죠. 0 똑같으네요. 최대값. 아까 1600이었죠. 1600이었고. 자, 단위가 400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주 단위만 고치시면 돼요. 보조 단위는 고치지 않습니다. 자, 400하고 아무 데나 칸을 클릭을 하면 얘가 여기 400으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라.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제 얘는 다 됐나요? 0이 여기까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축도 봐야 되겠죠? 자, 보조축 보겠습니다. 자, 보조축은 자, 얘는 0 하고 120개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거는 선생님, 여기는 우리가 원래 기본 아까 세서식이 120개가 되어 있다면 여기 120개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거 기본 작업에서 선생님들은 기본 작업을 120개를 하셨으니까 여기가 개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이게 제1작업에서 여기서 문제가 자, 잠깐 볼게요. 자, 이 작업에서 여기 우리 문제 풀 때 이게 있었을 거예요. 개를 넣어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자, 볼게요. 여기에다 F의 5번지에서 F의 12번지에 개를 넣으시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자, F의 12번지가 어디예요? F의 12번지가 요거죠. 요리후기죠. 그쵸? 여기에다가 개를 넣어라 한 거잖아요. 이 개가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까 개 여기 들어갔네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됐네요. 그쵸? 자, 근데 원래 보통은 이렇게 하면 이게 적용이 돼요. 근데 안 됐으면 바깥으로 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 개가 안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요거 일단 여기 더블 클릭해야겠네요. 자, 일단 더블 클릭할게요. 얘가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얘대로 또 고칠게요. 똑같이. 자, 0. 자, 최소값 0. 자, 그 다음에 최대값 120 맞죠? 근데 얘는 얼마씩 변해갔어요? 20씩이네요. 이거 똑같이 20씩이네요. 그쵸? 개자만 바꾸면 되네요. 자, 개자는 여기서 고치자. 만약에 안 나타났다, 그러면 이 표시 형식. 맨 밑에 표시 형식이 있어요. 표시 형식. 표시 형식 있죠? 그죠? 그리고 표시 형식에 보면, 이제, 여기 표시 형식에 여기 서식 코드가 있네요. 지슬러시 표준이 있죠? 얘는 숫자 뒤에 문자를 쓸 때는 천 단위가 아닐 때는 그냥 여기다 개자 써줘도 되잖아요. 그죠? 개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개. 자, 따옴표, 여기서 따옴표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냥 해볼게요. 안 나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하면 되니까요. 여기 나오죠, 개. 따옴표를 자기가 알아서 해줬죠, 이렇게. 그죠? 개를 써준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형식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표시 형식에서 여기를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똑같네요. 그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 만들었어요. 이제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거 금방 만드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법례명 다 했죠. 축값도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도형을 하래요. 도형. 이 도형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려봅니다. 자, 도형은 삽입에 여기 보면 자, 여기 삽입에 도형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의 말풍선이죠, 선생님. 설명선. 모서리가 둥근 요 설명선. 요거 선택하면 되죠. 맨 밑에. 요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형에서 얘를 선택하고 자, 출력 형태처럼 그려주면 돼요. 자, 얘가 여기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고 노란색 조절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 노란색 조절. 얘를 끌고 이렇게 가면 돼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동하는 건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이런 뭐죠? 식으로 조절점으로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떼다 드리려고 기사를 보내드리는데, 되셨나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 같은 경우, 자, 최대 공유 건수 했네요. 그럼 써볼게요. 최대 공유 건수, 공유 건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는 전체가 뭘로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차트 영역이 불림의 여기 차트 영역. 여기 우리가 차트 영역 보면 얘가 뭘로 하라 그랬냐면 영역이 불림의 11포인트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굴림의 11포인트로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홈에 굴림에 굴림 엔터 11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색깔은 이 배경색이 흰색이죠. 그러니까 흰색. 그 다음에 글자색은 요거죠. 검정색.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글자색. 커서가 여기 있으니까 안 나타났어요. 저 밖에다가 여기다 놓고 검정색 하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정렬도 요거 가운데 정렬을 위아래 동일하게 자, 수평 수직을 동일하게 가운데 정렬을 해서 요 도형의 정가운데로 위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가 다 맞고 이번에 출력 형태처럼 하래요, 선생님. 그럼 틀린 데가 있나 보는 거죠. 보니까 자, 여기까지 조건을 수행하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 여기 좀 진하네요, 선이. 그죠, 여기요. 그러면 이쪽 선택하고 여기 선택해 보세요. 네, 이쪽 선택하고 선이 진한 거니까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윤곽선 요거 있죠? 도형 윤곽선 썸네일 한번 눌러주고 이쪽도 클릭하고 요것을 한번 썸네일 눌러주고 자 밑에 제목도 클릭하고 여기 X축이요. 이것도 썸네일 한번 눌러주면 똑같이 여기 좀 진하게 이게 다 도형으로 이루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뭐 다른 거 고칠 거 없죠? 이렇게 만들라는 거. 되셨을까요? 자, 좀 복잡해요, 선생님.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다 닫을 거예요. 닫고요. 네. 제가 드린 B형 문제 있죠? B형 문제. 엑셀 B형 문제 걔를 꺼내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해 놓으셨던 P형 문제 있었죠, 선생님? 5월 며칠자예요. 5월 며칠자를 했던 그 P형 문제를 갖고 올게요. 자, 그리고 아니면 없으시면 제가 드린 카톡에다 드린 요거 B형 엑셀 파일 그걸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꺼내 놓고 문제를 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시간을 얘는 한 셀이 열렸네요. 다시 들어갑니다. 한 셀은 닫고 B형 B형 저 B형이죠. 4월 B형 자, 어려운 건 없는데 할 작업이 많고 좀 복잡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 얘도 같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이것저것 막 뜨니까 저도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축소해 놓고 자, 그러면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제 차트 다 작업하고 4작업 왔다고 해보세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하세요? 데이터를 뭘 사용했는지. 자, 그럼 아까 콤보 하는 식으로, 그 순서대로 조금 아까 해봤습니다.
그럼 아까 그 맨 처음에 제가 콤보 알려드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똑같은 건데 순서만 틀리는 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영역이 판매 수량 어디 있어요? 여기죠. G에 4번지에서 G에 12번지 블럭 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 금액 들어갔네요. 판매 금액 자, 2에 4번지에서 2에 12번지 하고 X축 루이 레옹 진화 루이 레옹 제품명이네요. 제품명 블럭 정하고 그리고 컨트롤 키 띄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선생님 그냥 차트를 콤보로 들어가서 추천 차트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삽입 눌러볼게요. 그리고 추천 차트 들어갈게요. 추천 차트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차트에 콤보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쵸? 자, 모든 차트에 콤보로 들어가고 여기 보니까 자, 선생님 판매 수량이 얘 지금 이 주황색이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흑백 문제로 돼서 이게 주황색인지 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꺾은 선인지 이거는 얘 보면 알 수 있죠. 요렇게 생긴 꺾은 선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요 판매 수량은 요 위에가 항상 막대니까 막대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묶은 세로 막대형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밑에서 봅니다. 판매 수량 여기죠. 요건 묶은 세로 막대요. 자, 첫 번째 거 2차원에 자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요 판매 금액 있죠. 이거 눌러서 판매 금액은 여기 꺾은 선형 이거 선택하면 되죠. 요렇게 그 다음에 판매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얘가 묶은 세로 했는데 요 위에 올려가면 보통 꺾은 선형이 보조축을 세우게 돼 있어요. 보통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변경한 후 보조축을 세우세요 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보조축 세우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예. 자, 확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 작업부터 해줘야 되죠. 데이터 작업.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 데이터 선택. 여기 들어갑니다.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자, 행렬 전환했죠? 행렬 전환해서 이제 요걸 보고 추출해 준다 그랬어요. 루이 있네요. 레옹 있고, 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퍼플 없네요. 선택하고 제거. 벤티지 있고, 그 다음에 다큐 프린터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로사 프린터 없으니까 제거.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저 있네요. 그럼 이거 다 됐어요. 다시 행렬 전환해서 원래대로 놓고, 그리고 얘가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여섯 개인지 확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잘 추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범례를 보라 그랬죠. 범례를 보니까 판매 수량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수량 선택하고 편집 들어가서 한 번 더 써준다 그랬어요. 똑같이. 자, 여기서 오타나면 안 되겠죠. 자,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단위, 콜론, 대, 가로 닫고, 그리고 확인까지 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확인.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해줬어요. 그럼 데이터가 추출이 됐고, 막대도 원래대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보조축까지 벌써 다 세운 거예요. 범례. 그럼 여기서 작업을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벌써 지금 요것도 법내명도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열 차트도 벌써 얘도 한 거예요. 요거까지 했어요. 그쵸?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도 다 추출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하면 돼요. 선생님 요거 3번 아까 했었잖아요. 자, 새 시간에 이동하고 제 사작업으로 어유 저희 강아지 지어서 제가 문 닫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치를 하려고 했으니까 얘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차트 이동 여기 위치 여기 눌러줍니다. 네, 눌러줘요. 자, 그리고 새 시트 선택하고 여기 제사 작업
제4 작업 확인 또는 엔터. 그러면 얘가 밑에 보시면 이제 얘가 이렇게 제4작업 있죠? 얘 반드시 끌어서 맨 뒤로 옮겨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얘 끌어서 제3작업 뒤로 해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순서대로 올 수 있도록 위치를 이렇게 끌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레이아웃 3, 스타일 1 하라네요. 그럼 바로 그대로 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레이아웃, 바로 이게 차트 도구 디자인의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스타일 1번 하라 그랬나요? 여기서? 자, 스타일 1번, 스타일 1번 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스타일 1번. 요거 이렇게 선택하라는 얘기죠. 자, 레이아웃 요거까지 다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5번 하면 되네요. 차트 영역 어디예요? 차트 제목 옆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홈에 자 얘는 굴림의 11포인트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굴림에 자 굴림 자, 너무 이게 B형이랑 A형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잠시 이거 혹시 A형 아니야 하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굴림 엔터 11포인트 엔터. 자, 다음에는 질감 파랑 박엽지 하래요. 채우기를. 그러니까 여기 서식에서 자, 여기 도형 스타일의 깡통 있는 곳 채우기에서 질감에 파랑 박엽지 선택하고 그림이죠.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이 안쪽이라 그랬어요. 안쪽을 클릭하고. 자, 채우기 흰색이래요. 여기 서식에서 해도 되고, 아까 깡통 폼에서 해도 되죠. 자, 그냥 여기서 깡통에서 여기 흰색 해주면 이 부분이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영역 서식까지 됐어요. 6번 합니다. 6번. 자, 6번. 여기 6번 있죠, 선생님. 자, 6번 제목 클릭. 요거 제목이에요. 그리고 얘는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그러니까 홈에 가서 굴림의 굵게 여기 20 엔터. 자,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했어요. 그쵸? 채우기는 흰색, 채우기 흰색 했어요. 테두리 하래요. 그러면 테두리는 여기 없으니까 차트 도구 서식에서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선생님 테두리 이거 윤곽선이잖아요. 얘 한번 눌러주면 돼요. 보통은 이게 얘 눌러주면 여기에 있는 색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검정색으로 진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검정색을 한번 선택해주면 여기 검정색으로부터 지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글자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자, 제가 블록 정하고 그대로 쓸게요. 레오, 및, 이지전자, 제품, 판매, 현황, 빈 곳에 클릭.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좀 기다려 드릴게요. 이제 7번 할 거니까 이제 좀 기다려 드릴게요.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볼까요,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거 했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부적도 또 세웠어요. 그죠?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요 계열하면 되죠, 계열. 이렇게 제가 계열이 요거 표식 있는 거, 요 꺾은선형. 요거라 그랬어요. 요거 네모 크기, 요걸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눌러보세요. 동그라미를 하나 누릅니다. 지금 얘가 다 변경이 됐죠. 여기 문제 보시면 얘도 크기가 다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거 다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 점에서 마우스 우클릭 계열이라 그랬죠.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알려드린 대로 깡통, 표시, 표식 옵션 이거 외워두시라 그랬어요. 기본 제공, 형식, 네모하래요. 다이아몬드 하라 그러면 다이아몬드 하고 네모하면 네모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포인트가 10포인트 엔터 그럼 얘가 커졌어요. X를 닫으면 되겠네요. 다 했으니까 자, 빈 곳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다음에 레이블 값 요거네요. 요거 지금 다큐 프린터에 얘도 요 바깥쪽에만 있어요. 얘만 선택하고 했는데 이거 다 선택이 됐어요.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겠죠? 한 번 더. 다큐 프린터만 한 번 더 눌러줬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이거는 레이블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레이블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위치가 만약에 이게 다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럴 때는 이 레이블을 누르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자, 이 글자에서 더블 클릭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음, 레이블 옵션이 항목이 두 개라면 또 하는 거대로 여기 두 개를 표시하면 되고 없으면 값만 하면 값만 하면 되고 위치가 지금 여기니까 그냥 그대로 맞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뭐 가운데 있다 그럼 이렇게 변경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 바깥쪽 끝이니까 사실은 선택만 해서 나오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X를 닫습니다. 자, 해제하고 자, 사실은요, 선생님, 이 레이블을 저 차트를 선택했을 때 여기 플러스 버튼으로 얘를 눈금선을 하겠느냐, 없겠느냐, 차트 제목 이런 거 여기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기본 메뉴들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 끝났잖아요. 이제 눈금선 선택하고, 여기 눈금선 선택하고, 파선을 하래요. 선이니까 차트 도구에 서식에 선으로 가서, 여기 선 있죠.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 색깔이 좀 진하지 않으니까, 아까 검정색을 해놨으니까 한 번 더 얘를 눌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 우리 X축 얘도 한번 요거 눌러주고 자 오른쪽 보조수 축도 진하게 한번 눌러주고 여기 다 선이 걸쳐 있으니까요. 밑에도 한번 눌러서 진하게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축을 보면 돼요. 축이 맞나? 축을 보니까 여기가 빼기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표시 형식이 빼기 표시가 된 거는 0값이 빼기로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회계서식이에요. 회계서식 아시죠? 컴마나 아니면 우리 회계서식을 사용하잖아요. 샵 컴마 샵샵 0 그런 걸로 했을 때 이게 빼기 표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나타납니다. 0이 빼기로 됐을 때는 회계서식으로 된 거다. 그 다음에 얘는 숫자 서식이에요. 선생님이 0으로 돼 있잖아요. 0으로. 그죠? 근데 요거는 맞으니까 넘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 최소값하고 최대값하고 단위하고 보고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오른쪽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고 최소값 0, 최대값 50이네요. 여기 50 고쳐줄게요.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주 단위 얼마씩이에요, 선생님? 여기 10씩이에요, 10.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우고,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되셨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선생님. 제가 아무 데나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죠? 영원. 그래서 10만, 20만, 30만 해서 10단위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눈곱선이, 여기 보세요. 눈곱선. 눈곱선이 이게 교차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죠? 이 눈곱선이. 자, 이럴 때, 이 축소식에서 보면 눈곱이라고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여기 눈곱. 자, 눈곱 들어가 볼게요. 자, 눈곱. 그러면 이게 주눈곱이에요. 주눈곱에 여기를 눌러서 교차하면 이게 교차를 눌러주면 교차를 눌러주면 교차죠. 이거 예, 보조는 kum선은 그대로고요. 교차를 눌러주면 이게 교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눈금선이요. 바깥쪽으로 하면 바깥쪽, 교차로 하면 교차. X를 닫아줄게요. 이 교차로 되는 거 보이시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돼 있으면 바깥쪽 선택하면 되고 교차가 돼 있으면 교차. 안쪽으로 돼 있으면 안쪽.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만 하시면 돼요? 얘만 하면 되네요, 얘. 그죠?
해볼까요? 자, 삽입에, 삽입에,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맞아요. 화면 크게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삽입에, 도형의 설명선에 두 번째 걸로 해서 이렇게 그려졌죠. 자, 그려놓고, 얘가, 이 선이 노란 점으로 도형을 변경할 수 있죠. 노란 점을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끌고 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위치는 더하기 화살표 놨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래서 출력 형태와 같이 비슷하게. 그리고 최고 판매 수량, 최고 판매 수량. 경계선 클릭, 홈에. 자, 굴림이 11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굴림 전체적 차트 영역이요. 엔터 11포인트 맞죠? 그 다음에 배경색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흰색, 글자색은 검정색 해주고, 가운데 정렬 두 개 다, 수평, 수직 다, 가운데 정렬 해주면 끝났죠.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럼 빠진 거 없죠, 선생님. 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얘를 공유 중지. 아니야, 공유 중지보다 공유 중지해야 되겠죠. 공유 중지하고, 일단